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중국의 최초의 확인된 왕조, 상 왕조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상 왕조 이전에 하 왕조가 존재를 했는데요. 하 왕조는 현재 정확한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상 왕조가 확인된 최초의 왕조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 왕조를 중국 최초의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나라 또한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하나라와 같이 전설상으로만 남아있던 왕조였습니다. 이 왕조가 실존했던 왕조라고 처음 밝혀진 것은 청나라 말기입니다. 1899년에 유학이라는 사람이 말라리아의 약으로 쓰이던 용골, 그러니까 짐승의 뼈나 거북이 등껍질, 이거를 모으던 중에 거북이 등껍질에서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유학은 고문자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게 상나라의 갑골문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 유학의 발견으로 상나라가 실존했던 왕조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 또한 지금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으니 나중에는 상나라처럼 실존했던 나라라고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중국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은나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은나라는 상 다음에 오는 주나라가 상나라의 세력권을 은허 지역으로 좁히기 위해서 은나라라고 불렀던 것으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은나라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상나라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대개 모든 나라의 첫 국가가 그렇듯이 상나라 또한 청동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국가입니다. 상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다음에 오는 주나라 때의 그 청동기 문화보다도 훨씬 발전된 청동기 문화였다고 해요. 이 청동기는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비쌌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에서 갖고 있던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나 제사용 도구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상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제정일치 사회라는 것입니다. 제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왕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자이기도 하지만 제사를 주관하는 신정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정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정인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점은 볼 수 있지만 그 해석은 바로 왕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왕의 신정적인 성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왕의 신정적인 성격은 후대로 갈수록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신정적인 성격이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을 보고 또 해석을 하고 이걸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록이 바로 이 갑골문입니다. 이 갑골문에는 점을 본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활상들이 또 적혀 있기도 해서 상나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갑골문자는 현재 중국 한자의 원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상나라는 결국 주왕의 폭정에 의해서 그 후에 오는 주의 무왕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주왕하고 주나라의 주는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교체되는 시기를 은주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는 크게 봉건제, 천명사상, 정전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봉건제도가 있습니다. 이 봉건제도는 상나라 때부터도 시행됐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주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종법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종법질서는 적장자 세속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장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한테만 세습이 되었고 남존 여비 사상에 의해서 여자들에게는 세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봉건제는 주 왕이 믿을 수 있는 제후들을 봉건을 해서 든든한 울타리로 삼으려는 것도 있었고요. 상나라에 속해 있었던
읍의 지배자 있죠. 그 지배자를 주 왕실의 복속하에서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봉건제는 혈연적인 유대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제도인데요. 이 혈연적인 관계는 대를 거듭할수록 약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 왕조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이 혈연적 유대 관계가 약해지고 봉건제 또한 느슨하게 되면서 결국 쇠퇴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후에 오는 춘추시대의 분열기에 또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나라의 대표적인 사상으로는 천명사상이 있습니다. 이 천명사상은 천하를 지배할 수 있는 덕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이 천명을 내려주었고 그 사람이 곧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상은 왕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사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천명사상과 관련해서 화의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주의 왕만이 하늘이 내린 천명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천하를 지배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주변국들의 왕들은 바로 이 주왕 밑에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게 화의사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대표적인 제도는 정전제도가 있습니다. 정전제도는 토지를 우물정자로 나누고 바깥에 있는 토지들은 각각의 집에서 경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공동 경작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정전제는 굉장히 이상적인 토지 제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대의 정전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합니다. 이 당시에는 농기구가 철기가 아니고 석기나 목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량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토지를 경작을 했는데요. 이게 정전제로 아마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주나라는 유왕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왕이 애첩인 포사를 굉장히 아껴서 원래 있던 왕후를 몰아내고 포사를 왕후로 앉히게 됩니다. 그러자 원래 왕후의 오빠였던 신우가 견융족을 이끌고 들어와서 주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정확히는 멸망이라기보다는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때부터를 동주시대, 춘추시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역사의 가장 초창기였던 상나라와 주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나라 이후 춘추전국시대 그리고 제자백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